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르네상스 건축,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양식을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며 서양 건축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단순한 양식의 복원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과 과학적 탐구 정신이 결합된 시대를 반영하는 건축입니다. 중세의 경건함과 신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은 건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건축가들은 균형, 비례, 조화라는 고전적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질서 있고 명확한 공간을 창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곧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비례입니다.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이론서 데카 트리부스가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되면서 인체를 비례의 척도로 삼는 고전적 개념이 건축, 설계에 다시금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건물의 각 부분들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비례 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와 너비, 창문의 크기와 위치, 기둥의 간격 등이 황금비와 같은 수학적 비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례의 체계적 적용은 건축물의 안정감과 질서, 그리고 미적인 완벽함을 부여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또한 대칭과 기하학적 형태를 중시했습니다. 모든 요소는 중앙축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도록 계획되었으며 정사각형, 삼각형과 같은 단순하고 명확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건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시각적인 질서와 명료함을 추구했던 르네상스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프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비첸차의 빌라, 로톤다 등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이러한 기하학적 질서와 대칭성을 통해 웅장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문주의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권위 아래 신을 숭배하는 데 집중했던 건축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건축 유적을 탐구하고 연구하며 인간적인 척도와 합리적인 구조를 건축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건축을 창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피렌체 대성당의 돔은 고전 건축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공학적 성과였으며 이는 당시 르네상스인들의 자신감과 진취적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판테온 돔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돔을 당대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완성해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건축이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창조적 혁신을 추구했음을 증명합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 대성당 돔 건설을 통해 르네상스 건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공학기술과 고전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는 후대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이론가로서 건축론을 저술하여 르네상스 건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건축의 미학적 원리와 실용적인 측면을 결합하여 건축가가 갖춰야 할 덕목과 이상적인 건축의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도나토 브라만테는 로마에서 활동하며 성 베드로 대성당의 초기 설계를 담당했으며 그의 웅장하고 균형 잡힌 건축 양식은 르네상스 후기 건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특히 빌라 건축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건축 양식은 팔라디오 양식으로 불리며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빌라들은 고전 건축의 비례와 조화를 현대적인 주거 공간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크게 초기, 전성기, 후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는 15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브루넬레스키, 알베르티 등에 의해 고전 건축의 원리가 탐구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중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비례, 균형, 대칭과 같은 고전적 이상을 건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성기 르네상스는 16세기 초 로마를 중심으로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등의 활동으로 대표되며 고전적 이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웅장함과 조화로움이 극대화되었고 이상적인 건축 형태가 추구되었습니다. 후기 르네상스 또는 매너리즘 시기는 16세기 중반 이후로 고전적 원리에 대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해석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고전적인 형태를 비틀거나 변형시키고 과장된 장식이나 예상치 못한 비례를 사용하는 등 다소 불안정하고 극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낙관적인 정신이 점차 복잡해지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왕궁과 성의 건축에 르네상스 양식이 도입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건축가들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고 장식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르와르 계곡의 샹보르 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시대부터 르네상스 양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고전적인 비례와 장식을 활용한 대저택들이 지어졌습니다. 햄튼 코트 궁전 등이 그 예입니다. 독일과 북유럽 지역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고딕 양식과 혼합되거나 지역적인 전통과 결합하여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발현이었고 수학적 질서와 조화에 대한 탐구였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낙관주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립된 건축의 원리와 이상은 이후 바로크, 신고전주의 등 서양 건축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건축물에서도 르네상스 건축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논리적인 완결성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에서 질서, 조화, 비례와 같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탐구는 르네상스 건축을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건축 디자인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이러한 특징들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럽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건축적으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